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7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이 됩니다. 전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81번은요, 전압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자, 전압의 구분. 자, 우리 이제 그 전압은, 이게 이제 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이 전압의 그 범위가 변화가 됐죠. 자, 저압은 교류라는 것은 원래 개정 전에는 이제 600V 이하였다가 요게 개정이 되면서 얼마 1kV 이하까지 전압이 확대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류는 1.5k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교촌치킨 있죠? 교촌치킨 기억하셔. 교촌이 아니라 교천.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0원 더 주면 직류로 바꾼다. 개정 전에는 이제 교류는 6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1.5kV가 아니라 이제 개정 전에는 75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초과하고요.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는 거예요. 그 전압이 7kV 이하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고압이라고 할게요. 숫자 2번 안 하고.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이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압은 이제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 범위가 있는 거죠. 자, 갑시다. 1번.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 3종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전압은 저압,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3종으로 구분되네요. 자, 두 번째가 저압은 직류는 600V 이하, 교류는 750V 이하다. 아니죠. 교류는 1kV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는 1.5kV 이하가 되죠. 그래서 2번이 이미 잘못됐고요. 예. 고압은 이제 그 저압을 넘고 추가한다 이런 얘기고요. 7kV 이하다 맞고요. 특고압은 7kV를 넘는 것이다. 다 맞는 얘기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플로어덕트의 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얼마인가? 자, 플로어덕트 공사가 되는데요. 이건 2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플로어덕트는 이제 접지를 합니다. 요거랑 하나. 내부에 이제 그 넣는 이게 전선의 단면적인데요.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 바로 10스퀘어 이하가 돼야 됩니다. 요거 하나 물어보죠. 원래 이제 연선인데 이게 이제 그 단면적 10스퀘어, 이제 단선의 경우라면 10스퀘어 이하까지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치를 물어봤죠. 10스퀘어 이하니까 최대치가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죠. 예. 자, 83번 버려지는 문제예요. 테마 자체가요. 이게 한 2번 정도가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용 전압이 440V인 이동 기중기용 접촉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경우 그 전선인데요. 3번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정말 이걸 잡는다면 28스퀘어, 굉장히 좀 독특한 수치고요. 28스퀘어 이상인 것인데, 예. 자, 84번 가겠습니다. 83번 버리고 84번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법이 아닌 거죠. 예. 자, 이거 지워볼게요.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죠.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됩니다. 자,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이냐면 바로 직접 매설식이 됩니다. 두 번째가 관로식, 세 번째가 암거식이라고 하죠. 예. 자, 직접 매설식의 경우요, 그 매설되는 그 위치 자체에 어떤 그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라고 한다면 매설 깊이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이 돼야 돼요. 네. 여기 이제 개정이 돼 갖고요. 1.2에서 1로 개정됐고요. 그 장소가 이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장소에 하나인다면 이제 0.6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제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뭐가 바뀐 거냐면 말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 기타라는 표현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땅을 파갖고요. 이렇게 별도의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걸 이렇게 이제 시설해 줍니다. 네, 여기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요 사이를 저희가 이제 모래로 메꿔줘요. 예. 그래서 요 이제 매설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관로식이 됩니다. 네, 관로식의 경우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우리가 매설해 줍니다. 다만 그 매설하는 장소가요, 어떤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래요. 이때면 0.6m가 됩니다. 암거식은 뭐 더 물어보는 게 없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직접 매설식인데요. 이 트러플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케이블을 바로 부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네, 바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걸 저희가 이제 CD 케이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84번은 지중전선로의 그 시설 방법이 아닌 거죠. 바로 뭐가 되냐면 이 1번의 직접 매설식, 2번의 관로식, 4번의 암거식 있죠. 압척식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메타 이상인가? 제가 지워볼게요. 85번 이제 지선의 시설 기준인데요. 좀 안 나오면 섭하죠. 예. 자,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어떤 놈? 바로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예. 자, 첫 번째가 우리 지선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자,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바로 2.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합니다. 자,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최소 얼마가 된다? 4.31 kN 이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 지선의 소선수는 최소 뭐가 된다? 3가닥 이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소선의 지름인데요. 이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이고요. 다섯 번째가요,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바로 5m 이상이에요. 하지만 시설되는 위치 자체에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지선의 도로 횡단 시 높이를 물어보죠. 그래서 몇 m가 되냐면 5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5번은 1번이죠.
보통 우리가 보는 지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지선은 보통 지선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지선으로 강도를 분담해야 되는데요. 옆에 지금 도로가 있어요. 이게 각이 안 나오죠. 방법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옆쪽에 있는 지지물에다가 얘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공동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때 이제 도로를 횡단할 때 노면상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86번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의 크기는 몇 메타 3승일 때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거죠. 자, 86번이죠. 지중에 시설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지중에 시설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말한다. 자, 첫 번째가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하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나와요, 맨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1m 3승만 기억합시다. 지금 이 문제처럼 바로 이때 가스를 방산하는 장치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제거되는 구조여야 돼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제거되는 구조가 돼야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지중함의 크기가 얼마 이상일 때 바로 이제 가스를 방산하는 장치를 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 테마를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접근하셔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87번 6kV의 고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로 할 때 전선의 지휘정화 거리는 그 전선을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일 경우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가 라는 거죠. 자, 몇 번이냐면 87번이죠. 자, 애자공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애자공사가 됩니다. 첫 번째가요. 요거 이제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시설이 불가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DV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약호로도 이제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두 번째가요. 어떤 식이든요. 전선을 조영제, 옆면이든 특정 면이죠. 옆면이든 윗면이든 특정 면을 따라 시설하는 거죠. 이때는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한다면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바로 2m 이하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예. 저건 이제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전압이 400V 이하예요. 예. 자, 400V 이하의 이제 전압선을 애자를 이용해서 공사할 때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가 된다? 바로 6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선과 조영제는 뭐가 된다? 2.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인데요.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입니다. 전선과 조영제는 4.5cm가 되고요. 장소가 그지같이 건조한 장소라고 주어지면 2.5로 뒤바뀝니다. 그지 같은 조건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애자, 노브 애자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져 있을 때 우리가 선을 이렇게 가선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전선 상호 간격이 이제 그 전선에 나타나는 전압이 400V 이하면요. 전선 상호 간격은 6cm 띄워주고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4.5가 됩니다. 이제 요 전압이 이제 이하가 되면 이제 2.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압이 돼요. 여기는 고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고압까지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 상호 그 이격거리는 8c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5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를 완성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6kV죠. 고압봉램에선 애자공사로 하는데 전선의 그 지지정화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는 거죠.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바로 2m죠. 그래서 정답은 87번에 몇 번이다? 2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번 보자고요. 단면적 50스퀘어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내장형의 비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할 경우 허용 최대 경관이죠. 테마 자체가 버리지 않는 테마인데요. 이 문제는 좀 버려지는 문제예요. 일단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다 해놓고 왜 버려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경관 문제가 아니라 장경관 문제입니다. 자, 88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관이죠.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자, 종류라고 해볼게요. 종류. 자, 그 다음에 경관은 이제 표준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경관? 표준경관. 시가지 외경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가지 경관이라는 게 있다. 예. 자, 지지물의 종류로요. 목주나 A종 지지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종 지지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A종과 B종은요, 이 철주나 내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줄을 말합니다. 지지물로서 제가 이제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했을 때, 이때의 경관은 우리가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단 C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일단 목주는 안 된다고 기억하면 좋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2로 나눠보면 요게 얼마가 되냐면 75m가 되겠죠. 예. 자, 또는 B종 철주나 B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했을 때 이때의 표준 경관은 250m 이하가 되죠. 요걸 내리든가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되고요. 철탑은 뭐가 된다? 600m 이하가 됩니다. 네, 이걸 이게 더해 그대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400m 이하가 되는 거죠. 다 이하죠. 경관이니까. 최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요 시가지에서만 철탑은 좀 특이한 조건이 있었죠. 단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하죠. 그래서 요 철탑을 봤을 때 요 간격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표를 완성해 보면 요런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단면적 50스퀘어의 경동연선을 사용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의 비종철근 콘크리트주예요. 근데 원래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표준경관에서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냐면, 이 철탑은 안 되고요, 이 목주나 A종 또는 B종에 한해서 전선을 교체하면요, 이 원래의 표준경관보다 더 멀리 할 수 있어요. 특고압은 22에서 얘를 50으로 교체하면 이 경관 증가가 가능한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500, 얘는 300까지 경관 증가가 되는데 버려지는 거예요. 얘는 애초에 안 되고. 이것은 저희 철탑의 종류를 바꿔야 돼. 선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요, 특수 철탑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 자체에서 저는 장경관을 항상 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만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머지 경관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경관이나 시가지 경관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89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중에 그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된다? 아닌 거죠. 자, 지워볼게요.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가 됩니다.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89번이죠. 자, 발전기의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줘라 이거고요. 첫 번째가, 이건 좀 제가 좀 후루꾸로 좀 말씀드렸죠. 과전류에 대해서는요, 과전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보호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하나 과전압이 들어가는데요. 모든 발전기는 그 용량에 관계없이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줘라 이거 얘기고요. 두 번째가요, 문제 조건에서 풍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100kVA입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유압장치의 그 유압이 현저히 저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세 번째죠. 수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500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베어링에 온도의 상승이 있대요. 베어링 온도 상승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2000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내부 고장이나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이런 얘기 나오면 많이 해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좀 기억해야 될 게,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되면 마모된대요. 그럼 이거야. 얘가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위아래 조건이 다릅니다. 얘는 수력기를 얘기하고 얘는 이제 터빈, 화력기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용량에 관계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용량 500kV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 수차는 무조건 500이라고 했잖아. 3번.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장치 유압, 압축공기의 그 공기압이 현저히 저하한대요. 이거죠? 맞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량 5000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 고장. 아니지. 발전기의 내부 고장은 무조건 뭐예요? 만이죠. 네, 5000이 아니죠. 잘못됐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다음 중 고압 옥내 배선을 할 수 있는 공사 방법.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 공사가 됩니다. 예.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전압이 고압이 되면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됩니다.
그 공사를 반드시 애자공사나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는 걸로만 해야 돼요. 공사 방법이 요 세 가지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전기실이나 EPS실 같은데 이렇게 이 문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사다리 형태의 그 어떤 시설물에 이렇게 가지런히 배선된 모습을 보이죠. 이 시설물을 저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전압이 특고압이 되는 순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압은 100kV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공사 방법도 하나가 줍니다. 애자를 빼야 돼요.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고압옥내 배선에서 할 수 있는 거죠. 4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케이블 공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은 버려지는 문제예요. 솔직히 뭐 이거 특고압 이 케이블로 이제 전선로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요. 4번에 보면 이제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OF 이거 버려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92번이죠. 조상설비의 그 용어에 대한 정의로 이제 옳은 겁니다. 네. 이 조상설비에 대한 건데요. 용어와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설비는 역할이 뭐예요?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효전력이죠.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무효전력은요, 이 전압과 관련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에 어떤 부하가 접속되냐에 따라서 이 전압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정 어떻게 해요? 이 조상설비라는 거를 적정 투입해갖고 전압을 정전압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동기조상기나 두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 세 번째가 블로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히 얘네들을 투입해서 이 전압 자체를 좀 조절하고자 노력하죠. 근데 어차피 이건 저한테는 이제 기술 기준에서는 문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어쨌든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할 때 옳지 않은 거죠. 네. 자, 지워봅시다. 자, 요거 이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그 공용 설치라고 그래요.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다. 자, 93번이죠. 자,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바로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예전에는 공가했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제는 공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용 설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걸 보면, 자, 일단은 얘는 35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목줄을 허용하고요. 자, 이 경우에 보안공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예요. 예. 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공용 설치하는 거죠. 양 전선의 이격거리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0.75m 이상 이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한 거죠. 최소 이격거리는 1.5m.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5kV 이하가 돼요. 자,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우리가 이제 그 공용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해당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가공전선을 가공 약전류전선에 위로 했죠, 지금 다. 그 다음에 별개의 완금류로 다 걸어줬어요. 맞아요. 2번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은 1.5. 이건 얘기한 적도 없고 일단 3번 보세요.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의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이 모두 75cm. 아닙니다. 저압은 75가 맞고요. 고압은 1.5m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을 I는 이제 150으로 정하는데요. I에 해당하는 거죠. 자,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을 말합니다. 이걸 제가 그냥 R이라고 해볼게요. 자,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 R은요. 1선 지락전류가 기준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측의 그 1선 뭐가 된다? 지락전류의 암페아 수죠. 이거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150, 300, 600을 대입하는 거죠. 물론 뭐 이 단위가 ohm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떨 때 이 150V를 대입하며 어떨 때 300V, 어떨 때 600V를 대입하냐 이거죠. 그래서 혼촉에 의한 전압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50V는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300은 뭐예요?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600은 뭐예요?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자, 일선 지락전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주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고요. 원래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면 I에 해당하는 거죠. 예, 변압기 고압 측이나 특고압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 암페아수. 이게 지금 일선 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볼게요. 예. 절연내력 시험전압이네요. 95번. 자, 다 지워봅시다. 지선과 뭐 더불어서요. 안 나오면 조금 약간 섭한 그런 테마죠. (95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분간 가한다? 바로 10분간 가합니다.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접 다지기죠. 예. 자, 여기서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접은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자,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저희는 비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것이 대상이 7kV 이하라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됩니다. 10분간 가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 이 최저전압이라고 그래요. 계산된 전압이 최저전압인 500V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니라 500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7kV를 초과합니다.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1.25배가 돼요. 자, 이것도 최저전압이 기준이 있어요. 네, 1500V가 됩니다. 자, 접지식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최저전압이 존재하고요. 75,000V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중접진 대상의 전압의 0.92배예요. 뭐 없습니다. 이게 계산전압 자체가 시험전압이야. 자, 직접 접지예요.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뭐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됩니다. 뭐 역시 없죠. 추가적으로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에 절연 내력 시험을 물어봐요. 이때는 이제 직류일 때는 시험 배수가 1.5배, 그 다음에 교류일 때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자, 보세요. 220V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220은 엄연히 뭐예요? 7kV 이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220 곱하기 뭐예요? 1.5배 해주시면 되지. 근데 계산한 값이 330밖에 안 돼요. 최저전압에 못 미치죠. 비록 계산전압은 330이지만 시험전압은 누가 돼야 된다? 바로 50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96번 봅시다.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 사실은 많은데 전 딱 하나만 말씀드렸죠.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그 시설 기준이죠. 2 이상의 급전소 요거 하나만. 예. 원래 이제 2 이상의 급전소와 이제 이들을 총 운용하는 급전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요것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게 사실 또 한국전기설비 규정 반영되면서 좀 특이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 부분이 뭐 나온 적도 없고, 요게 좀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예, 2 이상의 급전소. 96번에 보면 그래서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하여야 되는 건데 2 이상의 급전소 사고관과 이들을 총 운용하는 급전소관,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이제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81번 전압의 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82번 플로우 덕트 접지랑 전선의 단면적만 보시면 되고요. 83번 버려지는 예시예요. 84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정리해야 됩니다. 85번 지선은 무조건 해야 되죠. 86번 지중함의 시설 기준 3가지 있었죠. 합시다. 87번 애자공사죠. 해이죠. 88번 경관인데요. 버려지는 테만 아니지만 장경관이라 버립니다. 89번 발전기 보호장치 합시다. 89번, 그러니까 90번이죠. 고압 옥내배선, 전압에 따른 옥내배선에 가는 공사 해야죠. 91번 욕심 없어요. 92번 조상설비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효 전력을 조정하죠. 94번 이제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죠. 합시다. 94번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계산 방법이 있었는데 역시 해주셔야 되고, 95번 절연 내력 반드시 하셔야죠. 그 다음에 96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기준인데 역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